북한이 LA 시각으로 오늘 오전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실제 성공 여부에 대해선 동맹인 한국과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소매업체들이 일찌감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소비자가 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 나이키 매장에서 또다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묻지마 총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3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 어젯밤 10시 43분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12시 이후 발사한다고 일본 해안보안청에 통보한 상태였는데요. 1시간 정도 앞당겨 발사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찬 기자가 전합니다. 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를 포착한 건 어젯밤 10시 43분쯤입니다. 당초 어제 북한은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상태였는데요. 처음 통보했던 것과 달리 발사를 약 1시간가량 앞당긴 겁니다. 발사장 인근 기상 조건이 오늘 좋지 않아 발사를 앞당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합참은 발사가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남쪽으로 날아가 우리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군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공조 아래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하는 한편 특히 이번에는 한미일 이지스함을 국가별로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공동 탐지 추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앞선 2차례 발사는 모두 합참은 당일의 비정상적인 비행을 확인했다고 포착하면서 실패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발사에서는 아직 성공 또는 실패 여부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단분리 성공과 위성의 우주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 군 당국이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북한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호에 실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발사 실패 뒤 우리 군이 만리경 1호를 인양했을 당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발사로 군사정찰 위성이 궤도에 올려졌고 기술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면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최근 깊어진 북러 간 교류를 통해 러시아가 1, 2차 발사 실패 원인인 발사체 엔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새벽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시 감시 정찰 자산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된 기술이 포함됐다며 영내외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launch utiliz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includes space launch vehicles. It violates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 국방부는 정찰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북한 매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사된 위성이 북한의 주장대로 군사 정찰용인지 또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답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speculate because we don't also know if it was successful. I'm not aware of anything to do with this launch and Russia. 미 백악관은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주요 소매업체들이 일찌감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소비가 늘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연중 가장 높은 할인폭이 적용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가구당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할인 경쟁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딜로이트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1인당 소비 지출은 $1,652 수준에 달할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어도비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완구와 전자제품 등 재고 물량이 충분한 제품에 대한 할인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도어버스터라는 행사로 유명합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소매업체가 문을 열 때를 기다렸다가 가장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 같은 풍경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타겟 등 주요 소매업체들은 일찌감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장 안과 밖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이 몰릴 것을 대비해 연휴 기간 임시직 근로자를 뽑는다는 전단도 내걸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이 적용된 상품에는 미리 안내를 하고 있는데 최신형 게임기를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고 가정용 프라이팬 세트의 가격은 $29.99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가전 소매업체 베스트바이도 블랙 프라이데이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통로마다 TV 등 가전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흡사 새로운 벽이 생긴 모습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과 할인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찍 구매에 나선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We came in to beat the prices from Black Friday and to beat the people and for the great prices that actually they have right now. It's just like Friday.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나서기 전에는 소매업체별 할인율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별 전단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을 알리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란 전망입니다. 주요 소매업체들도 일찌감치 할인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 나이키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체포를 위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청소년들이 손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이키 매장으로 뛰어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봉투에 쓸어 담습니다. 이들이 순식간에 훔쳐간 물건만 12,000여 달러에 달합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쯤 9800 사우스 알라메다 스트릿에 위치한 쇼핑센터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는데 남성 13명과 여성 4명으로 모두 17명을 확인했고 이들은 20살 미만의 흑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차량 5대를 나눠서 타고 왔는데 황갈색 인피니티, 회색 기아 SUV 등 5대가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매장 내 CCTV에 찍힌 일부 용의자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묻지마 총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경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남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분 만에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주택 펜스 앞에서 숨진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총에 맞은 또 다른 여성 1명도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현재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t due to the nature of not knowing where the gunman was, we were not able to go in and remove the deceased. 경찰은 이후 총격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웨스트 클리프에 거주하는 45살의 안맥 클라크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하얀색 다지램 픽업 트럭을 타고 있으며 차량 화물 칸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차량은 살리다시에 있는 월마트 매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매장 안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메소디스트 산간 지역 주택가로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가 잡히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는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타 경찰기관과 협력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도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비버크릭시의 한 월마트 매장 안에 한 남성이 들어와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In doing so, he injured 4 victims. The conditions of the victims right now is unknown as they were all transported to area hospitals for treatment. 또 테네시주 멤피스시에서는 일요일 50대 남성이 시내 3곳에서 총격을 가해 여성 3명과 10대 소녀 1명을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총격 사건에 따뜻해야 할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3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부자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결국 아버지인 리온 테일러가 총을 꺼내 아들 리온 테이의 가슴에 총을 쏴 아들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리온 테일러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집안에 3사람이 더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목격자 중 1명이 테일러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챙겨 들고 집을 떠났다고 말해 경찰은 테일러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일러는 사건 당일 밤 10시쯤 지역 경찰서에 자수해 검찰은 테일러를 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어 오늘 열린 심리에서 법원은 테일러에게 수감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올해 들어 2,800여 명이 총에 맞아 58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가정 불화가 원인인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1,013만 명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주도 약 65만 명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 전문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 초까지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던 인구 중 35%, 약 1,013만 명이 자격을 상실했으며 뉴욕의 경우 33%, 약 65만 명이 혜택을 잃었습니다.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상실한 인원 중 약 71%는 보험 연장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와 갱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격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담당 부서 아미르 바시리 국장은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인력 부족과 기술 시스템 문제 등으로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혜택에서 대거 탈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이 진행된 주요 사유에는 주 내에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없어진 것 등으로 인해 갱신 통지를 받지 못한 것과 함께 보장 유지 여부에 대한 문서 통지 혹은 문자 메시지 등 연락처 업데이트가 안 된 것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한 주민들은 다시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때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 케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주민들의 대거 보험 상실을 우려해 내년 7월 31일까지 보험 자격 상실자를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 등록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미 건강보험 시스템 복잡성으로 인해 대체 보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틱톡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4대 기업을 상대로 청소년과 가족들이 소송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를 상대로 104개 교육구와 42개 주가 낸 소송에 이어 수백 가구에 달하는 가족이 메타를 포함해 틱톡, 구글, 스냅챗 모회사 스냅 등 4대 기업에 맞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가족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용자가 어릴 때부터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유해한 콘텐츠에 청소년을 고의로 노출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SNS 중독과 관련해 직접 겪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출신 테일러 리틀은 SNS에 중독돼 수년간 우울증을 앓은 데 이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1살 때 SNS에서 우연히 자해 콘텐츠를 접한 뒤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SNS가 섭식 장애도 유발한다면서 죽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몸매 사진으로 끊임없이 공격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14세 몰리 러셀이 2017년 SNS에서 자해나 죽음 관련 콘텐츠에 수시로 노출된 뒤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국은 러셀이 우울증에 이어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받던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챗은 해로울 수 있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소장에 담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건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틱톡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이 회원 감사 행사를 개최합니다. 클레버케어는 건강 증진과 가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품과 간식은 물론 요가와 호흡 수업 등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치과 치료, 시력 검사, 골밀도 검사와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유용한 건강 검진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과 가족, 친구 등 모두를 초대하는 클레버케어의 한국 커뮤니티 행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남가주 새누리교에서 진행되며 자리가 한정돼 있어 행사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클레버케어는 가입자들이 보험 혜택을 활용해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트롯 열풍을 일으킨 미스터트롯2의 열기가 남가주를 들썩였습니다. 미스터트롯2 가수들이 지난 18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테미큘라에 위치한 패창가 카지노 리조트 공연장에서 2시간 넘게 뜨거운 무대를 선보여 3,000석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가수들의 화끈한 열창에 환호했습니다. 미국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멤버들은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편안한 무대가 됐다며 팬들의 성원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